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과학의 데이터 표현 도구 두 번째 시간으로 표의 특징과 응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서 따로 설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간단히 정리하고 몇 가지 응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표는 행과 열의 두 가지 정보를 나열을 하고 이것들이 가진 의미를 교차해서 하나의 값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업 시간표나 역이나 터미널 이런 데 가보면 대합실에서 볼 수 있는 노선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라는 도구가 조금 응용을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방법 말고 다른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태 전이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나 작업, 기계 이런 것들은 진행 과정 혹은 동작 과정에서 특정한 상태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 혹은 작동이 됩니다. 예컨대 자동 판매기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동전을 넣으면 투입 상태, 동전이 투입된 상태죠. 투입 상태를 거쳐서 판매 대기, 그러니까 그 버튼을 입력을 대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버튼을 누르면 짧은 입력 처리 상태를 거쳐서 판매 완료 상태가 되겠죠. 물론 중간에 거스름 또는 환불 상태 이런 것들처럼 더 세세한 상태를 거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상태만 이야기하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정리하고자 하는 대상이 거치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 변화를 유도하는 입력을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상태 전이표입니다. 정리하면 특정 상태에서 주어지는 입력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다음 상태를 즉 정보 상태와 입력을 표로 표현해 놓은 것이 상태 전이표입니다.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이 학교에 간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한번 읽어보죠. 철수가 밀린 과제를 하려고 주말에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늘 지나다니던 길에 있는 개찰구가 오늘따라 눈에 띄었죠. 기계가 하는 일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카드를 인식하면 봉이 회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는 이 기계의 상태를 단순하게 정리해서 표현하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밀린 과제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표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표로 표현을 하라는 것일 테고 이 기계의 상태 전이를 표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이 기계의 이름은 계집표기라고 하네요.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대중교통이나 건물의 출입을 관리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기계의 상태는 열렸다, 그리고 잠겼다. 이거 둘밖에 없고요. 기계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입력은 교통카드나 출입증을 인식시키거나 지나가거나 그러니까 봉을 돌리거나 통과하면서 센서에 인식을 시키는 이런 것들 뿐입니다. 즉 우리가 그려야 하는 상태 전이표에 표현되는 정보는 상태와 입력 그리고 상태는 두 가지, 입력도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상태 변화를 표시해 보죠. 초기 상태는 잠긴 상태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 교통카드를 인식시키면 기계의 상태는 열린 상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입력을 수용하겠죠. 하지만 잠겨있는 상태에서 카드 인식이 없이 지나가려는 시도를 하면 그런 입력이 부여되면 상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열린 상태에서는 교통카드를 다시 인식시켜도 잠겨서는 안 되고요.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고요. 사람이 지나가면 잠긴 상태로 변환을 하고 다음 입력을 대기해야죠. 자, 완성됐습니다.
두 가지 상태가 서로 바뀌면서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상태가 정의되는지 명확하게 표로 표현이 됐죠.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요? 아주 조금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목이 그냥 버전 2입니다. 문제를 보면 교통카드 인식이 실패하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상태 전이 표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태는 여전히 두 개이지만 입력만 하나 더 추가해서 상태 전이표를 확장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입력을 하나 더 추가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교통카드 인식 실패라는 입력을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되겠죠. 교통카드 인식이 실패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떤 경우일까요? 카드가 훼손됐거나 충전된 잔액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만약 잠긴 상태에서 열려고 시도했는데 인식이 실패하면 열어줘서는 안 되죠. 그냥 그 상태로 있어야 하고요.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어떤가요? 이미 이전 입력을 통해서 열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입력이 부여됐는데 인식이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냥 열려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태표는 기계나 문제가 거치는 상태를 적절하게 정의하고 입력에 따른 상태를 기술하면 되는 겁니다. 제품이나 기계를 설계하는 시점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에서 주문을 받아서 배송하는 과정을 상태 전이표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앞선 문제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정보를 표의 행과 열로 교차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하나의 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용을 약간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열에는 현재 상태가 있고 다음 열에는 다음 상태로 다른 상태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입력이 있는 거죠. 마지막 열이 다음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별로 이벤트가 하나뿐이라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이벤트 종류가 하나뿐인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배송 완료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후 반품 요청이 있을 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보라. 즉 상태 전이표가 반품을 포함하도록 확장을 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배송 완료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반품 신청 이벤트가 발생하면 접수, 수거, 반품 완료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이 표를 좀 더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이전에 봤던 형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주문 배송에는 익숙할 테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죠. 주문 후에 결제가 완료되면 주문 접수 상태가 되고 주문 취소는 주문 생성, 접수해서 배송 시작 전에만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문 취소 상태가 되면 환불 이벤트를 처리해서 환불 완료 상태가 되고 다른 상태와 이벤트는 대체로 유사합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정리가 됐죠. 상태 전이표라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살펴봤습니다. 표를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의 다른 응용을 보기 위한 문제입니다. 사실 조금 후에 결과를 보면 익숙하게 사용하던 형식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미래소년 철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예상 소요 시간이 실제 소요된 시간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워낙 도로는 복잡한 변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래에도요. 미래학자들이 예상한 걸 보면 사람이 운전에 관여하지 않으면 도로 정체가 훨씬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 개입으로 인한 변수는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여전한 차이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달려보고 데이터를 쌓고 해서 이렇게 주행 이력을 남겨놓은 다음에 분석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개선을 할 목적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어떤 형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미래 일이니까요. 답은 없습니다.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정차 위반이나 졸음운전, 음주운전 이런 사고는 없을 거예요. 있다면 드물게 차량이 주행 중에 고장을 일으켰거나 하는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상태, 거리, 예상, 소요시간. 그런데 도로 정보, 도로 교통 정보를 봤더니 고장차가 서 있더라, 공사를 하더라, 이런 정보. 그리고 비가 오나, 혹시 눈이 오나, 이러면 막히게 되니까요. 도로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눈비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기상 정보, 도로의 제한 속도는 또 어떻게 되지? 고속도로인가? 고속화도로인가? 아니면 다시 시내도로라면 대로인가? 아니면 그냥 좁은 도로인가? 아니면 주택가? 좁은 이면 도로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차에 탑승한 사람이 유료 도로는 싫어하더라, 아니면 통행료를 내더라도 빨리 가는 걸 원하더라, 이런 거. 그리고 나름 최적의 경로로 이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래서 승객의 반응이 어떻더라, 이런 정도의 정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당연히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 없습니다. 도로의 편제, 구성, 신호체계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환경을 두고 상상을 해보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자료 표현 도구를 사용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인데,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표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이 결정이 돼 있고 항목별로 많은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니까요. 정형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목별 리스트 여러 개를 묶은 것, 그러니까 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정리가 되면 이후 단계에서 어떤 분석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탐색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세상이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패턴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재도 존재하는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다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표에는 글자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런 유형의 데이터는 범주들이라서 숫자로 쉽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표를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번에는 비버 챌린지라는 그 창의력 대회죠. 거기에 출제됐던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선물이네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사용된 값들이 벌써 표로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어느 마을에 철수랑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 파티를 할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서로 친구인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건너 아는 식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티에서 선물을 교환하는데, 그런 행사를 할 건데 선물은 친구에게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조건이 뭐냐면
선물을 내가 줬던 애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환은 안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줄 수만 있는 모양입니다. 일종의 마니또 같은 형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알아서 준비하는데 가지고 온 건 다 주고 가야 된다. 다 줘야 된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로 표에 준비한 선물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해라. 뭐 이런 것입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익숙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어라 보다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고안하라 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표를 보면 철수네 마을에는 철수를 포함을 해서 7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인지는 표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선물 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다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문제를 풀기 편한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막무가내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하는 방법은 우리 지금 수업을 하는 게 컴퓨팅 사고이니까요. 그런 방법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컴퓨팅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 표를 좀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형태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형태로 확장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선은 이 문제가 누가 주고 누가 받고가 결정되려면 누가 친구인가 또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각자 선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 친구는 몇 명인가 하는 숫자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주는 개수랑 받는 개수 이걸 맞춰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표를 이렇게 확장을 해봤습니다. 표에 이미 많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가 계산을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 수정을 해보자는 거죠. 뭘 추가를 했냐면 맨 뒤에 친구 수를 카운트해서 추가를 했어요. 단순한 작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두면 뭐가 편할까요? 맞습니다. 선물 수랑 친구 수랑 비교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걸 왜 비교해야 될까요? 특별한 사례를 빨리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필요한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즉, 두 개 숫자를 비교해서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현이와 지원이가 그렇죠. 또 성우는 선물이 없이 친구만 둘이에요. 이 친구는 안 주고 받는 사람 이런 필요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도록 정리를 해버리면 다른 것들 비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다음에 다른 표현 도구에서 추가로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답은 그때 가서 알아볼 겁니다.